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정말 중요한 흥미로운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연쇄법칙과 오일러 정리인데요. 단순히 수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아이디어, 또 왜 그럴까 하는 점에 집중해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개념들이 얼핏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세상을 기술하는 아주 정교한 언어 같은 거거든요. 변화하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문제를 좀 더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기도 하죠. 새로운 관점이요? 좌표계 변환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적절한 언어, 그러니까 좌표기를 선택해서 복잡성을 해소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그 본질적인 의미랑 연결성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연쇄법칙부터 시작해 볼까요?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서 전달되는가 하는 이야기죠. 네. 자료에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 같아요. 한 함수의 결과값이 다시 다른 함수의 입력값으로 들어갈 때 전체 변화율은 각 단계의 변화율이 이렇게 곱해져서 결정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 적분 구간이 변수로 주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인티그럴 agx, hθ, dθ 이걸 미분할 때요. 단순히 안의 함수 hgx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구간이 변하는 속도, 즉 g'x까지 곱해줘야 하잖아요. 아, 네네. 미적분학 기본 정리랑 연쇄법칙이 딱 만나는 지점이군요. 그렇죠. 안쪽 함수의 움직임이 전체 결과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이제 여러 변수가 얽힌 상황으로 확장되는 거군요. 네,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자료에 나온 그 뜨거운 판 위를 움직이는 개미 비유, 그거 참 좋던데요? 아, 저도 봤어요. 개미가 느끼는 온도 변화율 말이죠. 네, 그 변화율 df, dt라는 게 결국 두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온도 자체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가장 가파른 방향과 크기, 네뷸라 F, 이걸 그레디언트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미가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RT, 속도 벡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식으로 쓰면 df/dt는 델f .r'(t)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내적으로 표현되죠. 이 말은 결국 개미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온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향 미분계수죠. 와, 그럼 만약에 개미가 온도가 똑같은 선,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이면요. 그때는 그레디언트 벡터, 델f랑 속도 벡터 r'(t가 서로 수직이니까 내적이 0이 돼서 온도 변화를 전혀 못 느끼겠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직관적이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 연쇄법칙이 좌표계 변환에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쓰는 직교좌표계 XY에서 극좌표계 R, 세타로 옮겨갈 때 말이죠. 마치 번역가가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듯이 연쇄법칙이 XY에 대한 변화율 정보를 R, 세타에 대한 변화율 정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그 식처럼 델타 F, 델 R은 델타 F, 델 X, 델 X, 델 R 플러스 델타 F, 델 Y, 델 Y, 델 R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거죠. 야코비 행렬을 쓰면 더 일반적인 상황도 다룰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때로는 문제에 더 잘 맞는 언어로 표현했을 때 문제가 훨씬 단순해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라플라시안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주변 평균이랑 얼마나 다른지를 재는 건데 이게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직교좌표에서는 좀 복잡한데 극좌표로 표현하면 훨씬 간결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자료에서 u=lnr 함수가 조화함수. 그러니까 라플라시안 값이 0이 되는 걸 극좌표에서 쉽게 보였던 게 그런 예시군요. 맞습니다. 마치 바흐의 푸가처럼 처음에 복잡하게 얽혀 보이는 주제들이 어떤 특정 관점에서 보면 아주 명료한 구조를 드러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올바른 언어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멋진데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동차 함수와 오일러 정리. 이것도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동차 함수. 이것도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진 함수들이죠. 입력값을 일정한 비율 t로 이렇게 쭉 늘리거나 줄이면 함수값도 예측 가능하게 t의 거듭제곱, tk만큼 변하는 함수.
FTX-TY는 TK-FXY 이렇게요. 그렇죠. 마치 도형을 확대하면 길이가 t배, 넓이가 t제곱배, 부피가 t세제곱배 되는 것처럼 아주 규칙적인 비례성을 갖는 거죠. 어떤 스케일에서 보든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는 프랙탈 구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오일러 정리는 바로 이런 K차 동차 함수 F에 대해서 아주 우아한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유명한 식 summation xi 곱하기 델타 x f 변수 xi 곱하기 kf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각 변수에 대한 편미분값, 그러니까 그 변수 방향으로의 순간적인 변화율에다가 그 변수 위치값을 곱해서 싹 다 더하면 신기하게도 원래 함수값의 차수 k를 곱한 것과 정확히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 증명 아이디어도 재밌더라고요. 원점에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직선 위에서 함수를 관찰하는 거였죠. 네, gt equal f의 tx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동차함수 정의에 따라 tkfx가 되잖아요. 이 식의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연쇄 법칙을 잘 적용한 다음에 t는 1을 대입하면 그 오일러 정리가 자연스럽게 딱 튀어나옵니다. 아, 정말 잘 짜인 각본처럼 필연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느낌이네요. 국소적인 정보인 미분이 전체적인 스케일링 특성이랑 연결된다는 게 신기해요. 그게 바로 핵심 통찰이죠. 부분과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정리입니다. 자, 오늘 탐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연쇄 법칙은 변화가 서로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였고요. 네, 그리고 오일러 정리는 어떤 규칙적인 스케일링, 즉 대칭성을 가진 함수들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걸 넘어서 이런 개념적인 서사, 그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이 수학을 보는 눈, 나아가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건가요? 아까 극좌표 같은 다른 수학적 언어로 바꿨더니 라플라시안 같은 연산자가 단순해졌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지금 다루기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들 속에도 뭔가 다른 관점, 다른 변환을 통해서 보면 숨겨진 단순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마치 피카소가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동시에 그려서 새로운 현실을 보여줬던 것처럼요. 오, 네. 정확히 그런 비유입니다. 관점의 전환이 주는 힘이죠. 수학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도 이런 관점의 전환이 어떤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